아직도 파생 시장에서는 살얼음 판이다. 그리고 이번 상승이 가짜 상승이면 어떻게 해요? 급락해서 일반도 털렸으니까 이제 뭔가 트레이딩의 단타 순환으로 해갖고 강제 매도당하러 털렸어요. 복수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12월 9일 급락한 이후로 이틀간 상승을 했는데 대표님 그간 갖고 계셨던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으실지가 궁금하네요. 아니, 변화는 없어요. 네. 제가 연합경제 월요일 날 아침에 할 때 정치인 관련주 이동한 거 다 팔아갖고 급락한 정책 관련주나 공기업주로 가라. 그리고 완전히 일반들이 털리는 빈집털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면은 된다 해갖고 이제 이틀간 올랐는데 네. 내일이 진짜예요. 내일이요? 선물 네.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3월물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제가 아직까지 네.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여기에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포인트 빠져도 삼성전자는 이번 저점 안 깹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삼성전자는 확신이 드는데 제가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나스닥이 9월 달에 121선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 9월 달이 우리가 이제 8월 5일, 9월 9일이 이제 2380이에요. 그리고 나스닥은 쫙 올라왔는데 우리는 올랐다가 급락을 해서 이 9월, 8월 달 저점도 이번엔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스닥이 제가 이제 20일 이평선만 깨면 올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이 한 1000에서 1500이 갑자기 빠지는 때 우리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기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21선에 다시 닿았을 때. 예. 네. 그때 디커플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커플링 될 에너지가 있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현선물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지금은 그나마 금융투자 연기금 덕 그리고 네. 일반들이 이제 1조 털렸으니까 급락한 거에 대한 대반등.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테마주들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입니다. 네. 저는 이 엔비디아 요 120선 만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요? 예. 이게 A, B, C로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엔비디아를 갖고서 미국과 중국이 양쪽 때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반독점에 대해서 엔비디아 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월 20일 이후에 엔비디아를 보고 싶어요. 1월 20일 이제, 이후 예. 트럼프 이기 트럼프, 행정부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죄송하지만 말방구가 많을 것 같아요. 막 겁을 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건지 완전히 극단적으로 진짜 때릴 건지 생각보다 더 때릴 건지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2차 전지를 갖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에코프로를 뭐 삼성 SDI 이거 갖고 1월 22일에 에코프로가 어딘가 1월 20일에 SK하이닉스가 어딘가 그래서 요번에 SK하이닉스를 17만 5천 원에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만 원, 16만 5천 원에서 쌍바닥이 검증되는지는 엔비디아가 여기서 갑자기 그냥 120불로 툼에 나올 때 아침에 깨파락하고 나서 땡겨주는 에너지가 나오나 그때 그 사이에 까꾸로 18만 원까지 올라서 떨어져도 한 2만 원, 15만 원, 요 16만 원에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검증하려고 그러고 테슬라는 이제 저는 더 이상 끌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얘는 21선을 타고 갈 테니까 테슬라가 뭔가 에너지를 주려면 이제 스타렉스라든지 자율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를 20만 때리고 20만 원 쌍바닥인지 18만 원까지 툼에 나왔다 갈 건지를 이걸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제가 TSMC도 200불에선 쇼 걸려서 170대까지 빠질 건 이게 120선이거든요. 네. 이제 까꾸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 직전 고점 돌파하냐나 뭐 안 돌파한다고 봐요. 이거는 상해 증시 EM 지수의 1등이 TSMC인데 직전 고점 돌파하는 중국 시장이 오히려 랠리가 나와줘야 돼요. EM 지수에. 그건 그거는 이것도 1월 20일 날 확인할래요.
그럼 아직도 한 달 반 동안 그리고 인텔 보시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생각하면 뭐 보조금 주고 막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18불, 20불에서 25불에서 실패했어요. 121선이 저항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여기 쌍바닥 검증하고 다시 25불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이것도 트럼프 정부 때 여러 가지의 보조금 정책이 나오나. 그래서 TSMC가 떨어질 때 여기서는 마이크론이나 인텔 올라가면은 그냥 시장은 그렇게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동시에 같이 빠질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헷갈려. 이게 현대차, SK 하이닉스, 우리 2차 전지주를 결정을 해요. 이 부분을 저는 12월 달에 검증이 안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그러면 1월 달에 검증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내일 지금 10만 개 남았거든요. 12월물이. 그러면 이거 다 청산해서 롤오버 되면서 네. 3월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3월물의 중심이 어떻게 되나 이거 갖고 파생시장에서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2달 동안은 저는 그냥 테마 종목장이나 열심히 하자. 네. 그리고 인덱스는 2350에서 이 12월 3일이 전 맥점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12월 3일을 1월 20일 전에 돌파하면 이번 저점이 충격 나와도 쌍바닥이거나 검증됐어요. 그런데 2,500을 못 돌파하고 12월 3일에 꼭지가 아주 중요한 인계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58,000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리고 현대차 22만 원, 그리고 환율은 1,444원. 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치고 나가면 안 돼요. 1월 20일 전까지. 이게 치고 나가면 또 한 번의 숏이 걸리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검증해야 돼요. 이게 계엄령이 선언되고 야간에 움직였던 변동성입니다. 네. 야간 선물 지수인가요? 예. 네. 이게 330에서 313까지 급락했다가 계엄 발표했다가 해제되면서 325. 이게 아직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325. 지금 야간 시장에서는 이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325가 굉장히 중요한 상단의 마디입니다. 이번에 313까지 또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325 시도고 그리고 원달러는 1443. 아직 이건 돌파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1월 20일 전에 이거를 돌파하는 상황이 또 한 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정치권 불확실성에서 또 기인할 텐데. 그러면 요번에 이제 14일 날 또다시 탄핵 부분에서 여기서 불확실성이 또 이제 요번에는 돼야 돼요. 가결이 시장은. 돼야 예. 그걸 원해요. 아니면 다음 그림을 원해요. 어떻든 간에 일단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임제 개헌을 하든 조기 대선을 가든 아니면 책임 총리를 자리를 가든 어떠한 스케줄을 원하는데 이것도 가기 전에 계속 막히면 불확실성만 증폭되면 이거 환율 그때 치고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하루에 또 몇천억에서 조단위 매도 나오면 이게 밑에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검증이 아직 안 되니까 저는 이거를 좀 확인하는 파동을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1,440원 가고 지금 1,411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435원이에요. 불안해요. 이게 그 다음에 9.7까지 갔다가 9.4까지 갔다 얘도 다시 또 이거는 또 19일 날 FOMC는 금리 인하, BOJ는 금리 인상 하더라도 뭔가 큰 변동성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그러면 12월 달은 계속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냥 롱숏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금리 BOJ 결정하고 나서 N이 재료 노출로 약세로 갈 건지 아니면 강세로 가갖고 또 우리하고의 또 노이즈가 발생할 건지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좀 파생해 드릴게요. 이게 9월 만기돼서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의 그래서 파생 시장에 노는데 6개월째 운봉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9월물이 청산되고 12월물이 거래되는 게 12일이에요. 어때요?
347입니다. 이게 345, 347이 이제 12월물 첫 거래의 고점이에요. 저점은 313이에요. 여기서 이 중심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검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보세요.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9월 물 총량의 외국인은 13조를 때렸어요. 네. 선물은 그렇게 1조 5천억. 금융투자는 5조 2천억 사고 선물에서는 거의 2조 5천억 때렸어요. 이게 이제 내일 땡치고 3월물로 거래되거든요. 그런데 이 총량 13조 때린 거에 삼성전자 하나만 14조 5천억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뭐 더 때린 것들 합치면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때려서 누계는 일단 13조의 에너지가 이제는 3월물로 가요. 3월물이 이제 내일부터 첫 거래가 되거든요. 제가 맥점을 잡아드릴게요. 34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고 삼성전자 5만 5천 원 돌파해줘야 되고 SK하이닉스 18만 원 돌파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22만 원 돌파해주면 이게 이제 요번 바닥이 튼튼해지거나 뭐 또 최악의 경우 나와도 요번에 100포인트 완충작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틀간 올린 게 313.85니까 314 쳐요. 그러면 한 10포인트, 12포인트 올랐어요. 하루에도 10포인트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 저는 320입니다. 320개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또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파생시장에서는 살얼음판이다. 그리고 이번 상승이 가짜 상승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급락해서 일반도 털렸으니까 이제 뭔가 그 트레이딩의 단타 순환으로 해갖고 종목별 그리고 이 일반 심리가 내가 빈집털에서 강제 매도당하나 털렸어요. 복수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보면 오히려 또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에 급락한 종목이든 테마주든 이런 쪽으로 막 붙어갖고 단기 매매 에너지가 나오고 우량주 중심으로 들어오는 흔적은 금융투자나 연기금에는 없어요. 근데 연기금은 오를 때 사기보다는 떨어질 때 깔아서만 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일 연속이나 5일 연속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10포인트 더 올려야 돼요. 파생시장으로. 그러지 않으면 안심 안 할래요. 파생시장으로 10포인트면 지수상으로는 얼마나 올라야 돼요? 지수상으로는 2,500은 안 되지만 2,480에서 뭐 2,500 선물로는 330. 네. 그 정도는 가져야 10포인트 부러져도 320이 지지해 주거든요. 이게 내일부터 12월물 청산되고 연말로 갈 때까지 검증 구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단기 매매만 해라. 네. 예,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전략을 좀 수립을 해 주셨었는데 일단 각각의 포트를 재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정책 관련주 매도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인 관련주 매매 괜찮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어떤 쪽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격적으로 정치인 관련주 가신 분들은 대박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12월 3일 당일은 그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주는 안 사셨습니다. 근데 4일부터 사셨어도 얼마 수익 난지 아세요? 100% 이상 났어요. 네. 아니, 그 3일에서 5일 동안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12월 3일 기준으로 동신건설 250%.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일성건설 200%, 에이텍 220%, 에이텍 모빌리티 177%. 이게 불안하면 제가 IMBC라도 해라고 그랬어요. 그게 2,900원인데 5,300원까지, 5,300원까지 하면서 이게 123%. 네. 대단하죠. 그러면 정책 관련주에 이때 뭐 한국전력이든 한전이든 뭐 대한거래든 뭐 가스 팔아갖고 이쪽 가신 분은 그걸 팔아갖고 떨어진 쪽을 거의 더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무당 칼춤 추는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변동성이 이겼고 아니면 이거래 두 번째 전략은 반이라도 끊어. 예를 들어서
뭐 한국가스공사 반 끊어, 한국전력 6만 원대라도 끊어. 그래서 이렇게 급락할 때 20, 30 빠질 때 그 1000주를 1200주나 1400주 만드신 분이 두 번째 전략.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완전히 어마무시하게 그 내공을 답답하겠지만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내년 거의 상반기는. 네. 이 세 가지 전략에서는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정치인 관련주. 이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정책 관련주입니다. 제일 많이 빠진 게 화성밸브, 원전 BHI, 한전기술,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이 순으로 다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원전 이런 것들이 다른 호흡으로 급등해야 돼요. 이제 윤석열 정책 관련주가 아니라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수주해오거나 네.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이제 그 사이에 또 풀렸거나 그 다음에 대한고래 가스공사는 오히려 대한고래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요금이나 실적이나 아니면 다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잡는 그런 에너지가 시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뭐 7에서 10%는 올라도 이게 추세전환 12월 3일 그러니까 저는 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날을 누가 먼저 제일 뚫나 한국전력이 12월 3일이 24,000원입니다. 이거를 한 달 안에 뚫어주나 그러니까 모든 맥점에 그동안 급락한 종목은 12월 3일 그 가격을 누가 먼저 뚫어주냐가 이제 내년도 상반기 주도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쪽이 철도 지금 수상한 게 철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그다음에 공기업들 그리고 거버넌스로 뭔가 사모펀드 이용한 머니게임 종목들 그렇게만 압축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제 뭐 로봇이는 두산 로보티스가 판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로봇 그다음에 우주항공은 다시 스페이스라 다른 1월 21일 목걸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 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뭔가 조금은 올라가는 척하지만 거래량이 안 붙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 쪽에서는 약간 현대로템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새로운 호흡으로 터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떨어진 것도 차별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두 달간 그 단타로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급락했던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 사셨어도 10에서 20%만 나와도 파십시오. 추세로 하지 마세요. 일단은 단타로만 대응하시면서 저는 트럼프 정부 시작 전부터 3월 달까지 여기서 하이닉스 아까 현대차 이런 것들을 볼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시장의 감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정치인 관련주는 타짜들의 영역이다 할 수 있을 분들만 접근을 하자 하셨고 오히려 매매를 하기에는 방송국 관련주들이 나을 거다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가 급등을 했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IMBC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게 그대로 원위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2선까지 그대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등에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3,000원, 5,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121선이 어딘가, 6개월 평균값이 어딘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기 대선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14일 이후에 판단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한파하고 친윤파가 대판 싸우고 있는데 권성동 이분이 원내대표가 되는지 김태호 이분이 원내대표가 되는지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잠룡들의 순환에서 최근에 안랩도 6만 원에서 8만 원. 그다음에 나경원 관련주의 신라 SG도 단기 급등. 이게 아가방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면서 순환은 나와요. 그런데 추세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SK 하이닉스와 IT 에코프로 이 대표주 갖고 제가 이런 기준을 볼 때 시스템 로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로직이냐면 이 그림 한번 봐주시죠. 대형주는 21% 시가 1등부터 20은
21%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1, 2, 3 파동이 나와야 돼요. 시가상위 종목, 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다 뭐 에코 그리고 약간 정책 테마주나 시가상위 종목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약간 좀 세력주 약간 냄새 나는 거는 38.2 25나 38.2 이 상승 파동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1, 2, 3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38을 돌파 못하고 요 근처에서 고점이면 여기에 형성된 저점이 아니거나 추세 하락하거나 기간으로 길어지면서 상승 파동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에코프로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네. 요게 9월 달 저점이 72,000원대. 제가 왜 95,000원대 팔으라고 그랬냐면 9만 원과 요 파동이 요 121선에서 새로운 추세 전환이라면 이게 가까이에서 38.2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주거나 상승 파동에 반해서 지지해 주면서 이게 N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게 요렇게 그려봤어요. 9월 72,000원에 요 38점이 10만 원을 가야 되는데 요 9만 원과 9만 5천원에서 땡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저점 아닙니다라고 떠든 거예요. 다시 이거 깨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11월 15일 날 6만 1,000원 갖고 깼어요. 그럼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에코프로를 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2차 전지와 연결된 모든 종목들을 다 결정합니다. 대장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가 11월 15일 6만 1,000원에 또 38이 8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7만 7천 원과 8만 5천 원이 목표가 돼서 지지하면서 50이나 61을 또 가줬어야 돼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다시 보시죠. 8만 6천 원 가고 또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는 5만 원 볼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트럼프 정부에서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게 에코프로면 그러면 삼성, SDI니 또 전고체니 이쪽 부품단이니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2의 소부장 같이 1월 말이나 3월 달이 저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또 실적들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 2차 전지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이제 보시면 8월 여기가 5일입니다. 요게 9월 9일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15일이에요. 요번에 이걸 깼어요. 종합주가 지수는 이 저점이 의미 있는 저점들 아닙니까? 요때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8월 5일 그리고 9월 9일이나 10일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상장 의미로 19일 날이 저점이에요. 13만 원. 그리고 여기가 11월 15일. 그러면 20개만 봐요. 요 저점 때. 요게 8월 5일입니다. 삼성전자 7만 1,000원. 종합주가 지수는 똑같은데 이게 49,9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요게 9월 19일 날 SK하이닉스가 14만 4천 저점인데 SK하이닉스 종가는 15만 원, 6만 4천 원. 아직도 이거 6만 3천 원 하면 몇 프로 올라야 됩니까? 5만 4천 만 원이나 올라야 돼요. 그럼 거의 한 거의 18% 20%나 올라야 돼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비슷해요. 8월 5일이나 9월 19일까지는. 그리고 엔솔은 6만 여기 7만 원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현대차가 22만 원, 요때는 2만 원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당시에 인도 IPO 하고 막 분위기 좋아갖고 25만 원 갔지만 거기서 6만 원을 숏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따는 거의 비슷한데 이 높낮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뭘 했어야 되냐?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카카오만 올랐고 다른 것들은 다 박살을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 15일과 현재를 보시죠. 11월 15일에 삼성전자 53,000원, 지금도 53,0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여기서 100포인트 빠지든 200포인트 빠지든 일단
그 자사주 10조가 막아줄 것 같아요. 저점은 확실히 찍었다. 네. 네. 이 그래서 그나마 안심은 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쭉 걸리고 엔비디아도 쭉 걸릴 때 나스닥이 여기서 1000에서 1500 빠질 때 우리가 하방 경지성을 SK 하이닉스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3월물로 가잖아요. 3월물에 SK 하이닉스 합성할 때 SK 하이닉스를 때리는 합성을 해버리면 골 때리잖아요. 4사분기와 1사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거 숏을 때려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12만 원 SK 하이닉스 보면 어떻게 해요? 내년 1사분기에. 현대차 18만 원 보고. 기아 7만 원, 8만 원 보고. 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환율은 1,450원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환율 불확실성, 정치권 불확실성, 외국인들의 숏 전략,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이 부분이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스케줄이 예상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뭐라 그럴까요? 위험 리스크에 둘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행 가지 마라고까지도 할 정도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여행 가지 마라. 예? 이스라엘 전쟁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가지 마라. 근데 이게 영향을 어마무시하게 미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행주나 게임주나 엔터주나 항공주나 지금 수치 안 잡혀요. 그런데 12월 3일부터 요게 길어져 봐요. 지금 들어오는 항공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항공 대수가 급격하게 급락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꾸 취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 경보 이러면 갖다 예를 들어서 가겠다는 사람도 미루거나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로 이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스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거는 정치권에서 빨리 각성을 해갖고 뭔가 스케줄이 예상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5일 안에요. 네. 5일 안에. 그래서 3월물이 뭔가 튼튼하게 롱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계속 5일 단위로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삼성전자 5만 5천 원 돌파했고 SK하이닉스가 18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도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여기서 10%라도 올라주고 그러면서 바스켓이 매수로 들어오네요. 그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의 경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소된 또 갈림길이 많잖아요. 책임 총리제로 갈지 합성해서 개헌으로 갈지 뭐 조기 대선으로 갈지 이 부분은 또 수많은 또 갈등 구조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또 이제 뭐 탄핵이 되든 이 정치 리스크를 해도 조기 대선을 간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선거권을 뭔가 마이너스 날라고 법적으로 무지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반격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롱시어. 그래서 이 불확실성도 그러나 이거는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스템은. 그래도 뭔가 이제 예측 가능하니까 그 종목의 개별성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숏 걸리는데 SK하이닉스가 롱이 걸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등하게 그래도 다행이다예요. 7만 원 깼다가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HPSP 그다음에 소부장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20%짜리가 막 나와줘야 돼요. 연말 연초에. 그냥 낙폭 과다가 됐든 뭐가 개별적 모멘텀이 됐든 지금은 예상으로는 나올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나와줘야 돼요. 거기서 뭔가 바스켓 매수가 들어왔던 뭐 AI 관련된 ETF가 플러스 알파를 줬던 이런 게 나와주면 완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게 예상이 되십니까? 오늘 한미반도체 올라서 휴 다행이다 하지만 오른 거 요게 적어도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요번 뭐 20% 빠져도 요번 쌍바닥이거든요. 네. 이게 저는 연말 연초에 검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갖고 보겠냐면 에코프로,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보다 이 축이 기본적인 모노파동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나오나. 특히 3월물 기준으로. 그거 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아이디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형 원전, 뉴스케일, 오클러, 매도 이렇게 수립을 해 주셨었고 이제 앞으로 그런 종목들을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또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따라서 매수도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다 매도하십시오. 어떤 쪽이요? 그 양자 컴퓨터. 제가 이게 뉴스케일 소형 원전하고 양자 네. 컴퓨터를 시작점이 똑같아요. 90월. 시작점이. 네. 그러니까 뉴스케일은 5불 6불 때, 오클로는 7불 때, 양자 컴퓨터에는 아이온 Q하고 퀀텀 컴퓨팅이라고 있어요. 이게 시작점이 90월입니다. 90월 달에 이게 7불짜리가 38불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21선이니까 이게 한 고점에서 30 내지 50% 부러질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국 거는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도 제가 이렇게 파란 박스를 거놓은 게 요게 120일과 60일 사이까지 해서 한번 빠졌다 가는, 그래야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뉴스케일로는 17불과 20불이고요. 전 여기 오면 살래요. 그 다음에 오클로는 15불과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17불. 여기 오면 살랍니다. 근데 사는 게 100% 아니에요. 50%만 사볼래요. 그리고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로보틱, 두산그룹 갖다 해서 여기에 대주주가 미국의 웨스팅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은 현 정부 마무리되고 트럼프 정부 때 다시 또 들어와 SOC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서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면서 우크라이나의 원전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끌개들이 나와줘야 여기서 다시 터닝을 하거든요. 이게 전력 설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국내나 하십시오 해갖고 이 종목들을 찍어드렸어요. 엑스게이트 오늘 상한가입니다. 이때 우리가 했던 가격이 5,000원이에요. 지금 7,000원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떠한 그 양자 컴퓨터는 여기도 20, 30개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재명 관련주 하면 동신건설, 에이텍, 모빌 딱 3개 찍듯이 이 엑스게이트, KCS, 그 다음에 솔리드. 근데 오늘 장중에는 제가 KECX랑 엑스게이트가 상한가에서 엑스게이트는 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상한가 때. 그럼 나머지 더 가나 보면서 오히려 솔리드가 안 올라가서 솔리드를 이동하시라고 했더니 오늘 시간에 이게 상한가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주가가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 테마예요. 그리고 저는 3일 천하 같아요. 지금 미국의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이게 10% 부러지면 얘도 갑자기 올랐던 게 역V자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양자 컴퓨터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다음 테마가 철도하고 지하와 같아요. 철도. 지금 보이지 않게 오늘 시간에서 동아지지 특수건설이 거의 상한가입니다. 시간 외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에는 꾼들의 놀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일 뭔가 시장을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작업하는 공간을 저는 장외시장 그 시간 외에서 뭔가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저께는 DB를 상한가 만들더라고요. 이게 거버넌스 게임이거든요. DB. 그리고 DB 하이텍이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테슬라도 파는. 네? 테슬라. 테슬라. DB가 나쁜 수주해서 테슬라. 이걸 또 팔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어떻냐? 시가가 고가면서 빠졌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흔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는요. 그 다음날 무조건 바이어 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채 턴다고 그래요. 흔들어 갖고 다시 당겨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DB는 1,000원에서 1,600원 같이 갔다가 1,300원 쌍바닥이죠. 오늘 거의 1,550원, 1,690원까지 갔다가 1,400.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납품합니다. 가능성이 있고 3,500원까지 갔다가 고점에서 2,000원 이상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요번에 요건 120선까지 이렇게 흔들면서 갈 것 같거든요.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이고 내년 3월 달 주총에서 이 DB의 지분 싸움이 있나라고 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입니다. 이거 보시죠. 효성 INTX 상한가, 특수건설 상한가, 우원개발 상한가, 이화공영 상한가, 동아지질 거의 9.6이니까 상한가 근처 이런 것들을 야간 시간 외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반이든 때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섹터들 딱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지하, 정책이에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저는 정부 그 관료 중심의 또는 지방 도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정책 시대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번 기회에 잠룡으로서 2027년까지 뭔가 다음 할 때 성과를 내려고 뭔가 노력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인천하고 부산이에요. 저는 인천하고 부산. 지금 서울시장 이 부분은 좀 퇴색이 돼갖고 그래서 이번에 정치 관련주에서 오세훈 이 테마주가 전혀 아무 약발을 안 먹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피팅 업체나 이렇게 급락할 때 한국선제나 부산산업이 급등한 것도 저는 이게 홍준표 테마주제지만 부산 지역 에너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뉴스 보는 수 있지만 이제 달빛 전도 광주에서 대구만 연결되면 모든 중앙선에서 부산으로 모여요. 이 부산으로 왜 모일까라는 걸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물류의 중심이 싱가포르에서 부산으로 온다 생각하는 해외 부분의 투자자들이 부산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리고 부산 지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유화학이든 자동차든 울산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거점이 되면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뺑 돌아서 수에즈 나가는 것보다 뭔가 앞으로 10년은 이 물류의 중심이 이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동아지질, 부산산업, 특수건설, 그 다음에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이 뭐냐. 미중 간 싸울 때 또 분명히 해적 게임을 중국 거 쓰지 마.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같이 이거 분명히 미국 트럼프 정부에 쓸 거거든요.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압축해 갖고 그쪽의 에너지가 정책 테마로 원전이나 우주항공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자 컴퓨터는 지금 하시려면 늦으셨습니다. 보이자 영이고 한 번 더 급등하면 때리는 전략 권해드립니다. 때리는 전략.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중저가 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뭐 데이터 센터가 됐던 케이블이 됐던 지하가 됐던 심지어는 가독도 지금 뭐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쪽 연결거리 종목 중에 낙폭 빈집털이 된 종목 이런 것들이 순환 상승의 수익률이 여러분들한테 30 내지 50은 순식간에 낼 수 있다. 오히려 그 테마주 전략 찾으려면 그쪽을 찾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돼야 돼요. 잠룡에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미래의 성장성이나 미국과 중국과 싸울 때 정책 이슈화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교집합이 되는데 완전히 급락한 종목들. 그런데 거래가 요새 들어오고 거기서 선도주가 한두 개씩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테마는. 그러니까 철도 지하 관련주 시간의 거래 급등을 해석하신 건데 시간의 급등은 다음 날 채를 털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오를 때 따라가시면 안 되죠. 네. 이거 분명히 윗골이 달릴 거예요. 윗골이 달릴 때 밑에서 깔아서 하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 올라간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순환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 거죠. 네,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짜 주신 거고 저희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업비트 쪽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400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근데 네. 지금 양자 컴퓨터가 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뭐 일부 전문가는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그거 못 푼다 뭐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여기도
저는 계엄했을 때 변동이 어떻게 나왔나. 급락했었죠. 네. 잠시 동안. 그리고 달러 베이스하고 원화 베이스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전번에 10만 원 갔다가 10만 원 갔다 500만 원, 7만 원가 빠졌다가 이번에 거의 1,450,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10만 달러. 네.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밑골이 달린 게 우리나라 여기 11만 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10만 원, 15만 원. 주식가 12만 5천 원. 저라면 여기서 박스 6개월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20만 원 간다. 뭐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게 더 치고 나가려는 징후를 저는 뭐 증권용 토큰이나 우리 STO나 이런 종목에서 양자 컴퓨터 같은 선도주가 나와주면 모르는데 안 나와요. 서울 옥션이나 이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다 윗꼬리가 달리고 고점을 뚫지를 못해요. 그나마 이쪽에서는 저는 두나무 관련 지분 보유주의 하나투자증권이나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미국도 10만 불, 8만 불에 9만 불에 2만 달러 갖고 왔다 갔다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에서 6개월 동안 여기도 트럼프 정부가 진짜 대체를 뭔가 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보이지 않는 악재가 뭐냐면 부탄이 팔기 시작할 것 같아요. 부탄?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 많은 거 미국, 중국, 에콰도르, 부탄 4위예요. 비트코인 영국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뭐 나라가 못 사니까 이제 뭔가 현금화 시켜서 뭔가 다른 데 쓰려고 그러고 에콰도르는 아직도 안 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실제로 나오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는 수량의 차익이 나오면 대충 20 내지 30% 변동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시려면 어느 갑자기 우리가 요번에 급락할 때 30% 빠졌잖아요. 그럴 때만 사세요. 그때는 사실 접속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어요. 네. 되지도 않고. 그래서 1,100만 원은 그래도 언제든지 올 수 있을까? 1억 1천은. 그러니까 1억 1천과 1억 5천 사이에서 그냥 트레이딩 대상이지 이게 추세로는 뭐하면 대충 트럼프 정부 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판단할래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국채를 대체하려고 하는 무슨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니까 불가능한데 말은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14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산핵 소추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이 결과를 좀 놓고서 이번에 예상되는 윤 대통령 정책 관련주,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저는 이제 가격으로는 더 이상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단어만 빠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고래 하면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화성밸브 이렇게 그냥 따닥 나오잖아요. 그거에 교집합에 엎어치기 나오면 돼요. 그 한국가스공사가 그걸 엎어치는 에너지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윈터기존 가스 요금이 뭐 요금 인상?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겨울에 가스관을 잠근다든지 네. 요금 인상이라든지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지금은 첩보 수준이지만 저는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 그 독일이 그 중국 자본한테 M&A 됐듯이 우리 사모펀드를 포장해갖고 우리나라 공격하는 제가 하이나 펀드들이 등장할 것 같고 그게 냄새가 나요. 추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KT,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만 사는 펀드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그러면 워낙 강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블랙록의 전략이 수립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공기업 공략하자. 그 공략이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면 이게 보시면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저는 여기서 빠질 확률 10%. 저는 무조건 5만 원 돌파한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고래에서 대한고래만 빠지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다른 호흡이 들어오면 돼. 교집합으로. 그 원전은 다른 호흡이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무슨 수주를 해왔든지 아니면 웨스팅하우스를 문제 풀었든지 그 호흡만 나오면 갑자기 급락한 거에 대한 여기도 12월 3일 가격대를 누가 먼저 뚫나. 저는 오히려 억대로 하실 분들은 이런 거나 사놓고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주 팔아갖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전산업 일로 편하게 이동하시는 게 이쪽은 딱 보면 절대 손절하고 싶고 사고 싶지 않고 이 정치권 불확실성이 끝날 때까지는 말도 안 되고 이런 완전히 그런 논리가 시장이 8, 90에 지배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카카오 3만 원대 호흡하고 똑같아요. 우리 JYP 4만 3천, 4만 5천 원대 그 호흡하고 똑같아요. 그땐 다 쳐다보지 않고만 얘기도 안 하는 걸 7만 원만 넘어가니까 이제 뭐 특집 방송 나오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공기업 특화 에너지가 저는 이렇게 샘플링을 이렇게 할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서울가스 삼천리. 이거는 라더견 사태 나오고 나서 거의 3년 가까이 박살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부산산업까지 급등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다 공기업 약간 한국전력. 전 얘가 나는 4만 원 보여요. 옛날 KT 2만 원대다가 4, 5만 원 보입니다. 시간 여행하십시오. 이런 논리 같이 얘가 이제 4, 5만 원 보여요. 시간은 묻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 다음에 요번에 가장 오르지 못하고 투매 나온 게 한전기술입니다. 오르지도 못하고 이게 투매 나오죠. 그러면 요게 12월 3일 주가가 7만 원 근처거든요. 요거 떨어졌다 요거 언제 맺구나. 지금 4만 원대는 이건 박앤셀입니다. 그리고 7만 원과 요때가 이제 7월 18일 채고 이거 전 돌파한다고 봅니다. 돌파해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세계 추세는 저는 원전 추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한전산업이 이제 아주 매력적인 단가 왔어요. 8, 9천 원. 우리가 한전산업이 이번에 6천 원에서 19,000원까지 이 파동이 나오고 지금 조정 과정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매력적인 위치 같고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 에코프로니 엔솔이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 하는 게 1년 단위 수익률이 전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사실 사는데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 말고 조금 반등했을 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 어떨까요, 대표님? 그런 분들 못 사요. 내가 말하지만 물려서 들어가야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못 사십니다. 그냥 나눠서 사보세요. 나눠서. 네네. 위치는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한전기수 같은 경우 5만 원 밑에 샀어요. 그러면 6만 원이나 7만 원에서는 반은 때리셔야 돼요. 120 밑에서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3월 달까지입니다. 3월 달까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V자가 나와요. 하루에 20% 올라가는. 그럼 웨스팅하우스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못 맞추십니다. 그럼 앞쪽이 갑자기 그냥 급등할 때 이거 그럴 때는 요번에 중국 관련주 유화 같이 제가 그럴 때 전략을 이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지속적으로 빠진 종목이 7%라는 변수를 줄 때 무조건 저는 한번 따라 붙습니다. 일정 물량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추세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고 네. 7% 돌파하면 추세 전환이다 생각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수량의 반을 일단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유라든지 호남석유와 매수 사인 나간 게 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네이버를 요게 8월 5일 요 15만 원대 7% 올라갔을 때 따라하는 거예요. 7%.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계속 연속적 상승이잖아요. 이게 성공.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어디 있나? 이게 이제 아이고 못 7% 찾겠는데. 급등이 나왔을 때 50%는 담아보는 전략이 그리고 유효하다. 아까 이게 시가상인지 아니면 중저가 예로 칠 때 시가상위는 21%. 네. 그 다음에
중저가 예를 들면 25나 38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된 거예요. 네. 그럼 대한유화가 이번에 90만 원 가면은 이제 중국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에 모멘텀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네. 이번 시장 급락할 때 저희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방산주에서 현대로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다시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짜셨습니까, 대표님? 예.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25, 30%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올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 20, 30% 나오면 이번에 급락할 때 산 거를 반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추세로는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추세는 네. 이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다 제거돼야 돼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일어났을 때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방산주가 잘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하시죠, 그거는. 그거는 소설 같은 얘기예요. 네. 예. 그 소설을 지금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논리냐면 북한이 난민이 내려올 겁니다. 준비하시죠. 네. 북한이 또 핵실험할 겁니다. 준비하시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갈등 구조가 미국에 보이지 않는 그 손에 의해서 내년 3월에 대만 충돌 때 우리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하시죠. 이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평화적인 이게 된다는 얘기는 약간의 이제 다음 정권 교체에서 민주당이 됐다는 게 가정을 하고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중, 친북 이렇게 할 때 정책이 바뀔 거다. 그거는 정치 일정 과정을 보시면서 해야 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이 됐나 떨어지냐 이거 갖고도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조기 선거가 나올 건지 아니면 시간 끌기로 가면서 다음 수순으로 할 건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리는 너무 앞서간 거네요. 거의 1, 2년 앞서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정치권 변동성은 5일도 예측 못하겠어요. 5일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철도로 이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해요. 저는 이게 청량리에서 부산까지 그 다음에 강릉에서 부산까지 이제 이것만 건설되면 돼요. 달빛초 광주에서 대구까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에너지가 부산으로 다 모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실행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요새는 예산은 다 쫓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그럼 이거의 에너지에 저는 부산의 위상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울보다 부산이 저는 이제 앞으로 해외의 그 투자, 저는 싱가포르 에너지가 부산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 지역의 핵심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서울의 핵심보다 커지나 서울은 이제 올라간 만큼 다 올라서 유지를 하냐 안 하냐가 그리고 만약에 다음 정부의 정권 교체 나오면 다음에는 금융을 건드려 갖고 급등한 것들 오히려 공격하는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도가 우선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대로템 방산을 보지 말고 이제는 철도로 봐라. 철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의 철도 부분 미국이 분명히 만약에 자기네들이 다 이권을 가질 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전이나 철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주주 거버넌스 머니게임 전략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두산그룹의 합병이 무산이 됐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와 최근에 코오롱그룹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들으실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지금 몇 분 남았죠? 지금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네. 저는 하이브가 망가뜨린 것 같아요. 뚝딱지 같은 얘기지만 5분 갖고 하면 하이브가 네. 우리 선수들끼리만 노는 걸 다 들통나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선수들은 상장 전에 3년에서 5년 전에 IPO 들어오기 전에 단가를 조절하고 초기 투자자를 같이 대체해서 갖고 오면서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호예수 물량 숨기는 전략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호예수 그거 말고 그 전에 사모펀드나 이렇게 단가가 다르고 이름 찍힌 것보다 주인이 다르고 네.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이 페이퍼 컴퍼니에 내 측근들 만들어 갖고 여기도 초기 투자자 3만 원짜리를
측근한테 10만 원 넘기고 하면서 풋옵션, 그러니까 옵션 조항으로 이 만약에 상장해서 이익 나오면 30%인가 40% 내 거 내놔. 그게 4천억이 돼갖고 보유에서 풀리한 물량이 34만 원에서 계속 나와갖고 10몇만 원까지 빠진 게 이 에너지거든요. 그게 루닛이 2만 원이에요. 네.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는 막 그냥 상장돼서 그 짬일간에 그냥 따상 뭐 그거 갖고 노는데 선수들은 그 전에 벌써 작업을 하거든요. IPO 전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카카오가 지금 왜 가냐면 카카오 엔터 상장할 겁니다. 다원시스, 다원넥스비는 다원 메딕스를 요번에 11월 10일 상장하려다 실패했어요. 내년에 또 추진할 거고요. 차바이오텍은 차일스케어, 그 다음에 코롱 티슈즈는 이 부분의 에너지에서 지금 수건이 뭐예요? 미국의 우리는 시각청에서 막았던 거를 이제 판매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곧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롱 티슈진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코롱 티슈진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에요. 지금 2만 3, 4천 원까지 왔으니까 만 원대에서 급등시켰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판매가 허용됐어요. 그 다음은 삼성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판매 쪽으로 가버리면 요걸 이용하는 매매를 전략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뭔가 거버넌스에 주인이 있는 거는 내년도에 뭔가 대주주들의 탐욕이 같이 연결된 거.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삼성화재. 이런 것들만 매매하는 게 또 주인이 있는 종목들의 전략입니다. 네. 그것만, 그러니까 실적, 공기업, 거버넌스, 테마. 요거 갖고만 이제 싸우면서 내년 3월물의 중심이 SK하이닉스, 현대차 오늘 가장 핵심이 기본 파동이 나오나 안 나오면 환율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검증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